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70대 이후 외로움, 가족과의 거리감, 황혼이혼 고민은 특별한 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한국에서 아주 보편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고 통계와 뉴스로도 이미 확인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한국에서 13세 이상 국민 10명 중 4명은 평소 외롭다고 답하고 있어요. 특히 60세 이상은 42%가, 80세 이상은 무려 52.2%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월소득 100만 원 미만 가구의 절반 이상이 외롭다고 답한 반면 600만 원 이상 고소득층은 3명 중 1명만 외롭다고 했어요. 외로움마저 빈부격차가 생긴 거죠. 이 얘기는 감정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경제 문제이기도 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원고에서 저는 이렇게 갈 거예요. 첫 문장부터 70살인데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습니다. 라는 구독자 사연으로 시작해서 이 외로움이 왜 생기는지, 자녀와의 거리감, 황혼이혼, 고민이 어떻게 돈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 구조에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까지 끝까지 같이 파헤쳐보는 거예요. 먼저 구독자 사연 하나를 꺼내볼게요. 70세 여성 시청자님. 혼자가 된 날. 시청자님은 평생 남편 뒷바라지, 자녀 둘 대학까지 보내고 68세에 남편이 은퇴하면서 이제 우리 둘이 여행도 다니고 좀 여유 있게 살겠지 기대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남편은 하루 종일 TV와 스마트폰만 보고 말도 줄고 자녀들은 각자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도 뜸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밥 먹다 말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 그냥 각자 사는 게 어때? 그게 바로 황혼, 이혼 통보였던 거죠. 시청자님은 70살인데 이렇게 갑자기 혼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과장된 이야기냐고요? 사실은 한국 통계랑 딱 들어맞아요. 2025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황혼 이혼 비율이 전체 이혼의 25%를 넘었고요. 결혼 30년 이상 부부 이혼 비중도 16%가 넘어요. 10년 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예요. 이 정도면 노후의 혼자됨은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상당히 흔한 패턴이라고 봐야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거예요. 왜 하필 지금 2020년대 들어서 이런 일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을까? 표면적인 이유부터 볼게요. 첫째, 기대 수명의 증가예요. 1970년대만 해도 평균 수명이 60세 언저리였는데 지금은 83세를 넘겼어요. 예전에는 어차피 얼마 못 사는데 하면서 참고 살던 갈등이 지금은 앞으로도 20년 이상 더 이 사람과 살아야 한다 라는 문제로 바뀐 거예요. 둘째, 경제 구조 변화예요. 은퇴 이후에도 생활비, 집값, 의료비는 계속 올라가는데 소득은 줄어들었죠. 통계 보면 한국 노인 빈곤율은 OECD 1위고 60세 이상 자살률도 OECD 최고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생존 스트레스가 관계까지 다 무너뜨리는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겹 더 들어가 봐야 해요. 외로운 가족 갈등이 왜 물가, 부동산, 주식시장까지 흔들 수 있는지 이면의 돈 흐름을 보자는 거죠.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세계보건연구에 따르면 매년 약 87만 명의 사망이 외로움 사회적 고립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미국 영국에선 외로움을 하루 15개비 흡연과 비슷한 건강 위험이라고 비교하기도 했잖아요. 건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의료비 폭진, 장기 요양비, 간병비, 결국 자녀 세대의 재정 압박으로 이어져요. 다시 말하면 지금 부모 세대의 외로움, 고립 문제를 방치하면 10년 뒤 자녀들의 자산 투자 계획까지 연쇄적으로 깨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 한국은 어떤 구조일까요? 첫째, 에너지 물가, 구조 육아와 전기요금이 오르면 당연히 생활비가 올라가요. 2026년 초 전기요금 인상, 난방비 부담 때문에 노인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생활비 압박이 커질수록 집안 대화는 사랑의 언어보다 돈 얘기가 많아지고 갈등이 늘어나죠. 둘째, 부동산 구조. 60에서 70대 상당수가 자산의 대부분을 집 한 채에 묶어두고 있어요.
집값이 오를 땐 심리적으로 버틸 여유가 있는데 가격이 흔들리거나 세금이 늘어나면 은퇴자 입장에서는 심리적 불안이 급격히 커져요. 종부세, 재산세 폭탄 기사가 나올 때마다 부부 자녀 간 집을 팔까 말까 갈등이 터지고요. 셋째, 금융투자 구조. 저금리 구간에서 주식, 부동산에 들어갔다가 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로 손실을 본 60에서 70대 투자자들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손실이 커질수록 자신감은 떨어지고 사람들은 더 안 만나게 됩니다. 이게 또 외로움으로 이어져요. 여기서 한번 구독자 사연 두 번째 사연을 들어볼게요. 72세 시청자님. 아들과의 거리 1km. 마음의 거리 1000km. 시청자님은 서울 외곽에 혼자 사는 72세 남성입니다. 아들은 차로 10분 거리에 살아요. 숫자로만 보면 엄청 가까운 거리죠. 그런데 실제로 만나는 횟수는 한 달에 한 번. 심지어 석 달 동안 연락 한 번 못 받은 적도 있었대요. 이유는 단순했어요. 아들은 맞벌이 육아 대출, 하루하루가 전쟁이었고 시청자님은 은퇴 후 하루가 너무 길었죠. 어느 날 시청자님이 아들 집에 갑자기 찾아갔는데 며느리가 아버님 미리 말씀만 주셨으면 하는 표정을 보였대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는 이제 이 집에서 손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특별한가요? 한국의 조사 결과를 보면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는 부모가 항상 자녀보다 높아요. 그런데 60세 이상이 되면 양쪽 모두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부모는 이제 자녀와 더 자주, 더 가깝게 지낼 수 있겠다 기대하지만 자녀는 부모님도 이제 좀 본인 삶을 즐기셨으면, 너무 의지하지 않으셨으면 바라기 때문이에요. 기대가 엇갈리니까 마음의 거리도 벌어지는 거죠. 심리학 연구를 보면 이런 상태를 양가 감정이라고 불러요. 좋아하는 마음과 부담스러운 마음이 동시에 존재할 때 서로에게 짜증과 죄책감이 함께 쌓이는 상태예요. 그럼 이 복잡한 감정 구조 속에서 누가 이득을 보는가? 돈은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한번 볼까요? 우선 외로워지고 가족 갈등이 심해질수록 1인 가구 비중이 늘어나요. 실제로 65세 이상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불을 타깃으로 하는 상품, 서비스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간병보험, 1인 가구 전용 건강식, 홈쇼핑 건강보조제, 우울감 불면증 약, 그리고 고독사 보험까지. 이런 상품을 파는 회사들은 사실상 노년의 외로움을 먹고 크는 구조예요. 또 하나, 황혼이혼이 늘어나면 법률 서비스, 임대주택, 소형 아파트, 요양시설 실버타운 수요가 급증해요. 은퇴 설계 업계에선 이걸 싱글 시니어 시장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즉, 부부가 같이 늙어가는 모델 대신 각자 노후를 설계해야 하는 사람들에 맞춘 금융 부동산 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누군가의 외로움과 이별이 누군가에겐 새로운 시장과 이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 시나리오를 아주 현실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시나리오 A. 지금 관계를 지키고 싶은 분들. 이 경우 전략은 사람 관계에 먼저 투자하는 거예요.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죠? 구체적으로는 주식, 부동산 비중 일부를 줄여서 정기 모임, 평생 교육, 취미 활동, 여행 등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배분하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시니어의 사회적 관계망이 넓을수록 의료비와 우울증 위험이 줄고 결국 장기적으로는 돈을 아끼면 효과가 있어요. 만기 수익률로 보면 쓸데없는 지출 같지만 10년 기준으로 보면 최고의 보험이 되는 셈이죠. 시나리오 B. 이미 혼자이거나 혼자가 될 가능성을 크게 보는 분들. 이 경우에는 자산 배분에서 현금 흐름이 핵심이에요. 외로움이 심할수록 충동 구매 사기 피해 고위험 투자에 노출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품보다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월지급식 상품, 안정적인 배당 ETF처럼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구조를 먼저 만드는 게 좋아요. 동시에 1인 가구에 맞는 전세월세 공공임대, 그리고 장기 요양 등급과 연계된 부동산 보험 전략도 미리 준비해야 해요. 시나리오 C. 가족 갈등이 이미 커져 있는 분들. 이 경우엔 경제적 거래를 먼저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 자녀에게 집을 증여했는데 돌아오는 건 감사 인사 대신 거리감뿐이라면 최소한
노후 생활비 거주권에 대한 법적, 재정적 장치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속 증여부동산 공동명의,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갈등을 폭발시키거나 반대로 안전장치가 되기도 하거든요. 가족이 맹정해질수록 우리가 더 냉철하게 숫자와 계약을 봐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뭘 해야 하죠? 저는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첫째, 내 관계 지도를 그려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연락하는 사람,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리고 숫자를 적어보세요. 이게 내 노후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에요. 둘째,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지출 패턴을 점검해보세요. 혼자 주문한 배달, 홈쇼핑, 의미 없는 소비가 늘고 있지 않은지. 이건 감정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투자 소비 전략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셋째, 자산 구조를 혼자서도 버틸 수 있는지 기준으로 다시 짜보세요. 부부 기준이 아니라 1인 기준, 월 생활비, 주거 의료비 보험을 계산해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한 문장은 이거예요. 외로움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도 증명되는 리스크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감성의 영역에만 놔두지 말고 아주 차갑게 분석해서 내 경제 계획 안에 집어넣어야 해요. 그 과정에서 오늘처럼 구독자분들의 솔직한 사연이 제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거든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나는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 있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 편하게 남겨주세요. 이 채널이 최소한 여러분의 외로움 지수를 조금이라도 낮춰주는 하나의 관계망이 되도록 끝까지 같이 가볼게요.